안녕하세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노래한 시성, 두보의 삶과 시를 따라가는 여정,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1번째 시간에서는 평생의 수건이던 악양로에 올라 거대한 동정호를 마주했던 두보의 웅장하고도 비통한 심정을 담은 등 악양로를 만나보았죠. 난간에 기대어 콧물까지 흘리며 서럽게 울던 노년의 시인 모습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악영로에서 그 큰 슬픔을 뒤로하고 또다시 길을 떠났군요. 이제는 정말 정착할 때도 되었을 텐데 그의 유랑은 정말 끝이 없네요. 이번 여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번 여정의 배경은 화려한 누각이 아닌 강물 위를 밤새도록 흘러가는 외로운 배 한 척입니다. 악양로에서 터져나왔던 감정들이 거대한 울음이었다면 오늘 만날 시는 그 울음 뒤에 찾아온 깊고 고유한 독백에 가깝습니다. 칠언율시의 최고봉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시는 한 나그네가 겪을 수 있는 고독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여야서회, 여행하는 밤에 마음을 적다입니다. 여행하는 밤에 쓰는 마음이라. 제목부터 벌써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악양로에서처럼 거대한 풍경이 등장할까요? 아니면 시인의 내면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시의 매력입니다. 우주적인 풍경 묘사와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 고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특히 3, 4구의 풍경 묘사는 후세 문인들로부터 천고의 압권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힘을 느끼며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두보가 54세가 되던 766년 악양로를 떠나 사천성 쪽으로 향하던 중에 쓴 작품입니다. 이백이 달을 보며 호방하게 술을 노래했다면 두보는 달빛 아래서 무엇을 노래했을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같은 강, 같은 달빛 아래 두 시인의 다른 시선이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칠흑 같은 어둠 속 장강 위를 떠가는 배 안으로 들어가 두보의 고독한 독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두보 만년의 서정을 대표하는 걸작 여야서회입니다. 여야서회. 새초 미풍환 가는 풀 실바람에 흔들리는 강기슭 위장 독야주. 높은 돛대 외로이 밤에 배에 솟았네. 성수 평야활 별들은 들판이 넓어 하늘 끝에 드리웠고 월룡 대강류. 달은 큰 강물에 떠올라 함께 흘러가네. 명기 문장저 이름이야 어찌 문장으로 드러나겠는가. 관응 노병휴. 벼슬은 늙어 병들었으니 마땅히 그만두어야지. 표표하소서 흩날리며 떠도는 이내 몸 무엇과 같은고. 천지 일사구. 천지간에 떠도는 한 마리 갈매기로다. 우와, 정말 숨을 죽이고 듣게 되네요. 등악량로가 웅장한 교향곡 같았다면 이 시는 깊은 밤에 헐로 드는 첼로 독주곡 같습니다. 특히 별은 들이우고 달은 솟구친다는 구절에서는 눈앞에 정말 광활한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 고요하면서도 장대한 분위기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맞습니다. 이 시는 고요함 속에 거대한 움직임을 담아낸 걸작이죠.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두 구절, 세초 미풍한 위장 독야주는 아주 섬세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가는 풀과 실바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움직임으로 강가의 적막함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높은 돛대를 세운 외로운 배 한 척을 툭 던져놓습니다. 여기서 위자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높다는 뜻이 아니라 위태롭게 높다, 즉 바람에 흔들리며 불안하게 솟아있는 돛대를 뜻합니다. 이 한 척의 배가
바로 시인 자신이죠. 그러네요. 아주 작은 것들로 시작해서 외로운 배 한 척으로 시선을 모으는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시야가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성수평야 활, 월용대 강류. 이 구절은 정말 해석만 들어도 감탄이 나옵니다. 이 시의 핵심이자 두보의 천재성이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두 구절은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구 중 하나로 꼽힙니다.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암송되고 있어요. 성수평야 활은 별들이 드리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이 너무나 넓기 때문이죠. 사방이 탁 트인 어두운 들판에 서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땅끝에 닿을 듯 낮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그 느낌을 수, 즉 드리울 수, 한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월용, 대강류. 달빛이 비친 강물이 흐르는데 마치 달이 강물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거대한 강의 물결이 달빛을 받아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설명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별은 아래로, 달은 위로. 이 거대한 상하 운동이 멈춰있단 듯한 밤의 풍경에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넣는군요.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풍경 속에 시인은 홀로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토록 광활하고 역동적인 우주를 배경으로 세운 뒤 시선은 다시 초라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명키, 문장저, 관응, 노병휴. 내 이름이 어찌 문장, 즉 시로 알려지는 것을 바랬겠는가. 평생의 꿈이었던 나란 일로 통한 공적이 아닌 시인으로서의 명성에 대한 자조와 체념이 담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시나요? 두보 자신은 벼슬을 통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그가 원치 않던 문장으로 후세의 길이 남게 된 겁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원치 않던 명성과 늙고 병든 몸뿐이라는 거군요. 등항양로에서의 처절함과는 또 다른 아주 담담한 슬픔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마지막 한 이미지로 응축됩니다. 표표, 하소사. 표표는 정처 없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내 신세는 대체 무엇과 같을까? 스스로 묻고 마지막 구절에서 스스로 답하죠. 천지 일사구,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마리 모래밭 갈매기로구나. 천지일사구, 천지간의 한 마리 갈매기. 아, 이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은 그저 정처 없이 떠다니는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자기 고백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 시에는 술이 주는 위로도 없고 친구를 향한 그리움도 없습니다. 오직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던져진 한 인간의 실존적 고독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지독한 고독을 이토록 아름다운 연어로 승화시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보를 시성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고독이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야서회를 통해 두보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한 기분입니다. 그의 시를 읽는 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네요. 자, 그러면 시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함께 낭송하며 그 고독의 깊이를 느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는 풀 실바람에 흔들리는 강기슭, 높은 돛대 홀로 밤의 배에 솟았네. 별들은 들판이 넓어 하늘 끝에 드리웠고 달은 큰 강물에 떠올라 함께 흘러가네. 이름이야 어찌 문장으로 드러나겠는가. 벼슬은 늙고 병들었으니 마땅히 그만두어야지. 흩날리며 떠도는 이내 몸 무엇과 같은 고, 천지간에 떠도는 한 마리 모래밭 갈매기로다. 궁금한 게 있어요. 두보는 왜 자신의 처지를 갈매기에 비유했을까요? 다른 새도 많았을 텐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갈매기, 특히 사구, 즉 모래밭 갈매기는 땅과 물,
하늘의 경계에 사는 새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강가나 바닷가, 모래밭을 떠돌죠. 그런데 또 하나, 갈매기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새인데 한 마리 갈매기라고 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동료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떠도는 존재. 평생을 유랑하며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기에 가장 완벽한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보는 이 시를 쓴 지 4년 후인 770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마지막 여정이었던 거죠. 네, 시성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시를 만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두보의 파란분장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770년에 쓴 절창, 강남 봉 이구년. 강남에서 이구년을 만나다 라는 시죠.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 현종 황제 앞에서 노래하던 당대 최고의 명가수 이구년을 수십 년 후는 유랑지에서 우연히 만난 감회를 담은 시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와의 재회를 통해 시인의 삶과 시대의 영광과 몰락을 단 4줄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의 인생을 위한 에필로그 같은 작품입니다. 당나라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시인의 재회라니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영광과 몰락을 동시에 목격한 두 예술가의 만남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시가 어떤 울림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두보가 노래한 고독의 바음다움, 천지일사구에 함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마지막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천지일사구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광활한 우주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시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울림을 주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 두보의 마지막 노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